이 마을에서 제일 무서운 건 주먹이 아니라 저 여인이다. 거친 사내들이 입을 모아 한 말이었습니다. 여자라곤 찾아볼 수 없던 남자들만의 마을에 한 여인이 팔려왔습니다. 사내들은 그녀를 우습게 봤지만 밥 한 끼와 말 한마디가 이 마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오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쪼이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낡은 수레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수레에서 내린 것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때가 묻어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게 무슨... 수레를 끌고 온 인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방에서 모여든 사내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인을 보며 스스럼 없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거친 손으로 턱을 괴고 상스러운 말을 내뱉으며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비 때문에 왔다고? 마을의 우두머리 격인 장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크고 작은 흉터가 가득했고 눈빛은 사나웠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은 할 줄 아나? 예. 말이 짧구먼. 사내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장씨는 여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밥이나 해라. 그거라도 할 줄 알겠지? 여인은 대답 대신 짐을 들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석산 마을이었습니다. 산 아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마을은 돌을 캐고 나르는 일로만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에는 20명 남짓한 사내들만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빚을 지거나 범죄를 저질러 도망친 이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발을 들이지 않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여자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요. 그래서 이곳의 사내들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지 못했고 옷은 찢어져도 꿰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챙기지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욕설과 주먹이 일상이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누군가 다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석산 마을에는 규칙이라곤 없었습니다. 힘센 자가 먼저 먹고 약한 자는 찌꺼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도박판이 벌어졌고 아침이면 돈을 잃은 자가 칼을 들고 날뛰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씨였습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달아난 후 빚쟁이에게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석산 마을은 그녀를 공동재산처럼 여겼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 모두의 시중을 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차분했고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오두막이 내 거다. 장씨가 마을 구석의 허름한 오두막을 가리켰습니다. 지붕은 절반이 무너져 있었고 문짝은 삐걱거렸습니다. 박 씨는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내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얼마나 버틸까? 한 달도 못 버티겠지. 여기서 여자가 버틴다는 게 말이나 되나? 그들은 박 씨가 곧 무너질 거라 믿었습니다. 울면서 도망치거나 제정신을 잃고 쓰러지거나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박 씨는 달랐습니다.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씨는 오두막을 정리한 뒤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공동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커다란 솥 하나와 장작더미, 그리고 온갖 쓰레기가 널브러진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썩은 음식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솥 안에는 며칠 전 끓인 국물이 굳어 있었습니다. 파리가 윙윙거렸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박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썩은 음식을 치우고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솥을 씻고 장작을 정리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사내들이 하나둘 부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배고프다. 밥은? 빨리 안 해? 그들은 거친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박 씨는 대답 대신 조용히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정확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따끈한 밥과 된장찌개가 준비되었습니다. 사내들은 서로 밀치며 그릇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줄을 서지 않았고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힘센 자가 먼저 퍼갔고 약한 자는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야, 너도 먹어. 장 씨가 턱으로 박 씨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솥 안에는 밥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모두 먹은 뒤였으니까요. 박 씨는 남은 밥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반 공기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뭐야, 저 여자. 겁도 없나? 말도 안 하네. 사내들은 속닥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씻고 부엌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와 이 씨 두 사내가 돈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김 씨는 이 씨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고 이 씨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훔쳤어. 나는 안 했다니까. 두 사람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다른 사내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누군가 말리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지켜보았습니다. 박 씨는 그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커다란 솥뚜껑이었습니다. 쾅! 그녀가 솥뚜껑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귀청을 찢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싸우던 두 사내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 씨에게 쏠렸습니다. 뭐야? 김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솥뚜껑을 든 채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밥 먹을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뭐, 배고프시면 먹으세요. 싸울 힘이 있으면 밥 먹을 힘도 있겠죠. 사내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여자가 자신들에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더구나 싸움을 말린다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으라니. 김 씨가 화를 냈습니다. 야, 내가 뭔데 우리한테. 하지만 박 씨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밥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안 먹어도 됩니다. 사내들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여자는 겁을 먹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결국 모두가 줄을 섰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박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내들은 하나둘 부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박 씨가 만든 밥이 맛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했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네. 한 사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밥을 먹어본 게. 박 씨는 말없이 그에게 반찬을 하나 더 떠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부엌 정리를 끝낸 뒤 마을을 천천히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쓰레기가 쌓인 곳을 보고 무너진 울타리를 보고 방치된 도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울타리를 고쳤습니다.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했습니다. 사내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네. 하지만 누군가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마을이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줄어들었고 파리가 사라졌습니다. 걸을 때 발에 걸리는 쓰레기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장 씨와 몇몇 사내들이 돈을 걸고 화투를 쳤습니다. 술이 오갔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번엔 내가 따먹겠어. 내 놈 맨날 지잖아. 판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옷을 걸었고 누군가는 신발을 걸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박 씨가 그곳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국그릇들을 담은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장국 끓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내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금 도박 중인데? 장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뜨거울 때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박 씨는 그렇게 말하곤 돌아섰습니다. 사내들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그릇을 보았습니다. 하얀 김이 솟아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한 명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떠먹었습니다. 맛있네. 다른 사람도 따라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두가 국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숨이 트이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야, 이거 완전 해장국이네. 어제 술 마셔서 속 뒤집혔는데. 그들은 국을 다 마신 뒤 다시 화투를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까처럼 흥분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싸울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만할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또 하지 뭐. 판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싸움도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각자 돌아갔고 마을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박 씨가 밥을 주는 시간에 맞춰 일을 끝냈습니다. 그녀가 청소한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친 울타리를 다시 부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서 도망가지 않아요? 박 씨는 빨래를 널다 말고 그를 보았습니다. 도망가면 어디로 가죠? 그야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요. 빚은 어디든 따라오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지, 왜 이렇게까지 마을을 정리하는지.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그냥 사는 거죠. 그녀는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미묘한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줄을 섰습니다.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렸습니다. 서로 욕을 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누군가 다치면 다른 사람이 챙겼습니다. 사내들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옆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싸웠는데 이제는 말로 풀었습니다. 저 여자가 뭘 한 거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밥 짓고 청소하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특별한 말을 한 적도 없었고 명령을 내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누군가 옷이 찢어지면 꿰매주었습니다. 누군가 속상해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잊고 살았는지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2명의 사내였습니다. 그들은 박 씨를 찾았습니다. 박 씨라는 여자 있나? 장 씨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군데? 빚쟁이들이요. 돈 받으러 왔소. 빚쟁이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칼이 차 있었습니다. 박 씨 나와. 기한이 다 됐어. 박 씨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없으면 따라와야지. 약속이잖아. 빚쟁이 하나가 박 씨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치워. 장 씨가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빚쟁이는 화를 냈습니다. 뭐야, 당신들? 우리 마을 사람이야. 마을 사람? 이 여자는 빚 때문에 팔려온 거라고. 그래서 석 달 동안 여기서 일했어. 이제 빚은 다 갚았지.
빚쟁이들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는 계약서 따위 집어치워. 이번엔 김 씨였습니다. 그 뒤로 이 씨, 박 씨, 최 씨가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20명의 사내들이 박 씨를 둘러쌌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마을 사람이야. 데려갈 거면 우리를 먼저 상대해. 빚쟁이들은 당황했습니다. 20명의 거친 사내들이 저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설령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빚은 남아있어.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고. 그들은 씩씩거리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내들은 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말을 잇지 못하는 박 씨에게 장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밥 한 끼, 말 한마디. 그게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김 씨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엔 우리는 짐승이었어. 서로 물어뜯고 욕하고 싸웠지. 근데 이젠 달라졌어. 다른 사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울지 않던 그녀가 눈물을 보인 것은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내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박 씨가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사내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내들은 서로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마을 규칙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장 씨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규칙? 그래. 밥 먹을 때는 줄 서기,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리기, 서로 욕하지 않기. 이런 것들. 사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규칙을 정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돌봐주기, 누군가 힘들면 도와주기, 도박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 그리고 하나 더. 김 씨가 말했습니다. 박 씨 말은 무조건 듣기.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 저 여자가 이 마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주먹보다 무섭지. 밥 한 끼로 우리를 다 길들였잖아. 그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박 씨는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와 조용한 행동으로 이 마을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내들은 이제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대신 말로 설득했습니다. 혼자 먹는 대신 나눠 먹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대신 치웠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마을은 안정되었습니다. 사내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주먹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밥 한 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누군가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석산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오두막들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길은 쓰레기 하나 없이 말끔했습니다. 저녁이면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고
사내들은 그 냄새를 따라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줄을 섰습니다. 서로 양보했습니다. 먼저 드세요. 아니, 형님부터.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사라졌습니다. 도박판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큰 돈을 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치면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생기면 번갈아 가며 간호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지붕도 새로 얹었습니다. 사내들이 틈틈이 고쳐준 덕분이었습니다. 박 씨, 오늘 반찬 뭐예요? 된장찌개요. 오, 좋아요. 이제 사내들은 그녀에게 반말 대신 존댓말을 썼습니다.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녀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 씨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았어요. 돈요? 당신 빚 갚을 돈이요. 1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요. 박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장 씨는 무거운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박 씨는 주머니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미 자유로워요. 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여러분이 제 가족이고요. 사내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여러분을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가 오갔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씨는 그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석산마을은 이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곳,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밥을 짓고 조용히 마을을 돌보던 그 여인. 이제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무서운 건 주먹이 아니라 저 여인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폭력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경이었고 감사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석산마을의 저녁 하늘은 오늘도 평화로웠습니다.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둘러앉아 밥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조용히 웃는 여인. 그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